to you. Gift for you. Give to you. Gift for you. 어떤 것은 to를 사용하고 어떤 것은 for를 사용하는 이유. 쉽고 빠르게 구분하는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슨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장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전치사 to 그리고 for가 사용된 문장인데요. 어떤 것은 to를, 어떤 것은 for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아주 쉽게 구분을 합니다. 바로 to와 for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우리도 원어민처럼 1초 만에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물건과 관련된 전치사 to의 원리는 바로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I give a book. 나는 책을 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이때 책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책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달의 뉘앙스를 가진 전치사 to가 사용이 되는데요. I speak. speak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나는 말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To you. 너에게. 이때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없지만 말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I speak to you.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말을 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 for를 한번 볼까요?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전치사 for의 원리는 대신입니다. I cook dinner. 나는 저녁을 요리한다고 합니다. For my mom.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뉘앙스 대신을 사용해서 For my mom.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I cook dinner. 나는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I buy a gift. 나는 선물을 산다고 합니다. For her. 이때 전치사 for는 대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I buy a gift for her. 나는 그녀를 대신해서 선물을 산다. 즉 바쁜 그녀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선물을 사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해볼까요? I speak to you.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인데요. 말이 전달되는 뉘앙스인데 여기에 for를 넣으면 I speak for you. 너 대신 말한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라 장소를 해볼 텐데요. 이 문장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Train to Busan, Train for Busan. 둘 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의미하는데 Train to Busan, Train for Busan.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원어민들은 1초 만에 쉽게 구분을 하는데요. 전치사 to의 원리는 이동, 전치사 for의 원리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Train to Busan. 전치사 to의 원리, 즉 이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것, 즉 직행을 의미하고 있고요. Train for Busan에서 전치사 for의 원리, 즉 방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부산이지만 과정에서 대전, 대구 이렇게 여러 도시를 경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화 부산행의 영어 제목이 Train for Busan이 아니라 Train to Busan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to와 for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내 음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The train for Seongsu is approaching. 이때에도 성수행 열차를 의미할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을 거치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The train for Seongsu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사용하게 되는 비행기 티켓을 보면 서울에서 도쿄라고 말할 때 From Seoul to Tokyo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쿄로 바로 직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가 아니라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나는 사무실에 갔다 라고 말할 때 이동의 의미인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I went to the office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는 사무실로 출발했다 라고 말할 때는 방향의 의미인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I left for the office 이렇게 표현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리를 배운 후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She left for work.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치사 for의 원리 she left for work입니다. 영어는 연음 법칙이 진행되기 때문에 she left for work가 아니라 she left for work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about an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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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이번 영상도 소리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hand입니다. 열쇠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했는데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I handed keys to my friend.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I handed keys to my friend. Handed the keys to the bank. Handed the keys to the bank. Handed the keys to the bank. hand에 강세를 주면서 handed the keys to the bank. Can you do this for me? Can you do this for me? 이번에는 전치사 for가 사용이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Can you do this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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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dinner for us 4 hours ago. I made dinner for us 4 hours ago. 이번에도 전치사 for가 사용이 됐는데요. I made dinner. 내가 저녁 준비를 했어. For us. 우리가 먹을. 이렇게 전치사 for를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made dinner for us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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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운 표현들이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일하러 떠났어. 방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She left for work.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I handed keys to my friend. I handed the keys to my friends. I handed keys to my friend.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do this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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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전에 우리가 먹을 저녁을 준비했어. I made dinner for us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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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까지 해보니까 확실히 입도 열리고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결국 영어는 누가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야심차게 누구나 무료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게 영어 어플을 출시했는데요. 이름은 알고보카입니다. 이때 알고보카의 알고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써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딱 맞는 알고리즘으로 단어를 복습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인데요. 우리 민족이 좋은 곳이 있으면 너도 나도 여러 군데 소개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시간 되실 때 친구들에게도, 지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관사인데요. A chicken, the chicken, 그리고 chicken 이 세 가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chicken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때 치킨 앞에 붙은 관사어를 전문용어로 부정관사라고 하는데요. 뜻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 have chicken, 나는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 둘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전문용어로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은 물건을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명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 1개, 2개, 그리고 의자 1개, 2개. 이렇게 형태가 일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명사는 어나 어를 붙일 수가 있고,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복수형이라고 해서 s나 es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나 언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형태가 일정해서 셀 수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어나 언이 붙어 있지 않는 것, 즉 관사가 없다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눈으로 셀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요. I have chicken. 일정한 형태가 없는 상태, 즉 살아있는 닭이 요리가 되어서 음식이 된 상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킨 요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킨은 음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예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스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나 더가 붙지 않는데요. I got you beet juice. I got you beet juice. 내가 비트 주스를 가져왔어라는 뜻인데, 주스는 액체이기 때문에 관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스를 셀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Would you like a glass of juice? A glass of는 한 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 glass of juice, 주스 한 잔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액체. 두 번째, 가루. 세 번째, 덩어리. 이 3가지가 대표적인 불가사 명사인데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 셀 수 있느냐,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셀 수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 이 2가지입니다. 혹시 이 2문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 둘 다 학교에 가다라는 뜻 같은데, 원어민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바로 적용해 보면 go to school에서 school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go to school은 말 그대로 등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 즉 등교 자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관사 어나 더를 붙이지 않고요. go to the school, 이때 school 앞에 더가 붙었기 때문에 school에 형태가 있는 것, 즉 학교 건물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예로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이 문장이 있는데 배운 원리대로 해석해 볼 때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go to church,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go to the church,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와 더를 구분하는 두 번째 구분 원리는 바로 대중성입니다. I have a chicken, I have the chicken. 이 2문장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chicken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닭 한 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 더를 붙이게 되면 더의 기본 원리는 바로 대중성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대부분 더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 열어, 이거를 영어로 해볼 때 open door 또는 open a door 이렇게 말하지 않고 open the door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은 대부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더를 붙이게 되는데요. 비슷한 예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볼 때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때 우체국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대중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지 않고 더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chicken. 나는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Can I see it? 그거 볼 수 있는지 물어보면 I have the chicken outside. 이때 닭은 내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관사 더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chicken. 나는 닭 한 마리가 있어 라는 뜻이 되고 I have the chicken. 나는 그 닭 한 마리가 있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보고 어를 붙여야 하는지, 더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붙이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제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이때 자동차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를 넣어서 I bought a car yesterday. 그 차는 지금 밖에 주차되어 있다. 이때 어제 산 차를 또 언급했기 때문에 관사 더를 넣어서 The car is parked outside.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축구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He likes to play soccer. 그는 축구공을 운동장 건너편으로 찼다. 이때 축구공은 일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He kicked the soccer ball across the field.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커피가 액체이기 때문에 어나 더를 붙이진 않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예외적으로 어를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쉽고 재밌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알고 보카를 통해서 더 많은 표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보이는 단어들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쓰게 되는 단어들인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inged도 원어민들이 구분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감정을 줄 때는 ing, 감정을 받을 때는 ed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surprise,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surprise의 뜻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결과가 놀랍다. 이때의 결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The result is surprising.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surprise에 ed를 붙이면 감정을 받는 것, 즉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I am surprised. 나는 놀랐다. 이렇게 주어가 사람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excit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도 원래는 동사 excite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정말 재미있었어. 이때 경기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사용해서 The game was exciting. 그럼 반대로 ed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주말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 이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ed를 사용해서 I'm so excited about the weekend. 이렇게 감정을 주는 것인지 감정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서 ing와 ed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피곤해.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내가 지금 피곤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I am tired. 그럼 반대로 피곤한 감정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내일은 너무 피곤한 일이야. 이때 일이 피곤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My job is very tiring.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맞춰보도록 할까요? 그 영화는 지루해. 이때 영화가 지루한 감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The movie is boring. 나는 충격받았어. 이때 내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ed를 사용해서 I am shocked.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스트레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I am stressed. 그건 감동적이야. 이때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사용해서 is touching.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walking은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walking baby, 걷고 있는 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walking stick,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예로 sleeping baby는 자고 있는 아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sleeping bag, 자고 있는 가방일까요? 이 부분도 많은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구분하는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을 전문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뜻은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walking baby, 걷고 있는 아기.
이때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고요.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여기서도 니은으로 마칩니다. 비슷한 예는 정말 많은데요. running man, 뛰고 있는 남자.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 boiling water, 끓는 물.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사에 ing를 붙이면 명사처럼 변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running man, 달리는 남자이지만 running, 이렇게 쓰면 달리기로 해석이 되고 walking baby, 걷고 있는 아기이지만 walking stick, 지팡이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석을 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명사로 진행이 되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맞춰볼까요? washing machine, 씻는 기계가 아니라 세탁기. swimming boy, 수영하는 소년. dancing couple, 춤추는 커플. swimming pool, 수영하는 곳이 아니라 수영장. driving license, 운전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falling leaves, 떨어지는 낙엽. 이렇게 영어는 쉽고 재미있게 배워야 지름길이 되는데요. 현재 지름길 영어에서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하루에 한 각씩 배우는 지름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주세요. You just said I was.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문장이 아주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You just said I was. 자막을 보니까 단어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안 들린 이유, 바로 현지인의 소리를 우리가 따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하지만 현지인들의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요. You just said I was. He just가 아니라 he just said I was가 연음으로 되어서 said I was 이렇게 발음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You just said I was. He just said I was. You just said I was. He just said I was. 확실히 발음이 잘 들리는데요. 그럼 같이 따라해 볼게요. You just said I was.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Annoying him. Annoying 할 때 주인공의 어깨를 보면 들썩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강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Annoying him. Annoying him. Annoying him. Annoying him. 그럼 연속으로 따라해 볼까요? You just said I was.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Annoying him. You just said I was.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Annoying him. You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You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I was pleased with it. I was pleased with it. 이번에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pleased는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I was pleased with it. 그거 좋은데 그거 마음에 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was please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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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shocked at first. I was shocked at first. 이번 영상은 난 처음으로 충격받았어라는 뜻인데요. shock가 아니라 shocked 이렇게 발음하는 거 조회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I was shocked at first. I was shocked at first. I was shocked at이 연음으로 되어서 I was shocked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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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depres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My life was depressing. 내 삶은 우울했어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그럼 배운 표현들이 잘 들리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He just said I was annoying him. I was pleased with it. I was pleased with it. I was shocked at first. I was shocked at first. My life was depressing. My life was depressing. 지금 배운 문장들을 잘 보면 단어는 쉬운데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같이 한번 훈련해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할 때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알고 복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시간 되실 때 꼭 남겨주시면 이후 더 쉽고 더 재밌는 어플로 보답하는 제이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장이 구분이 되시나요? let, have, make 셋 다 같은 뜻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 let은 이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Let me introduce myself입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이때 let의 뜻은 허락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문장으로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됩니다. Let it go. 노래로도 많이 들어본 문장 바로 let it go인데요. 그것을 가게 하다. 다시 말해서 그만 신경 써, 그만 잊어버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let의 표현들이 많은데요.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Let me see it. Let me see it. Please let me in. Please let me in. Let me go. Let me go. 이렇게 let은 허락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let me go, 나를 가게 허락하는 것, 즉 날 보내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have me go 뜻은 무엇일까요?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즉 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have는 가지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I have a child.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보다는 아이가 한 명 있다, 이렇게 아이가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wait를 넣어보면 I have a child, wait. 현재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아이가 기다리는 상태를 내가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make 동사의 뉘앙스는 어떨까요? make의 기본 원리는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make a problem, 없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make a mistake, 없던 실수를 갑자기 저질렀을 때 동사 make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make는 뭔가를 만드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억지로 시키는 뉘앙스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는 영어로 clean인데요. My mom makes me clean. 이때 나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만드는 상태, 즉 엄마가 나에게 청소를 억지로 시킨다는 뉘앙스가 되지만 우리가 배운 have를 붙이면 My mom has me clean. 이때 동사 has의 뉘앙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My mom has me clean. 내가 청소를 하게 두는 것, 즉 청소를 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Let me go, 내가 가도록 허락하는 것, 즉 나를 보내줘라는 뜻이 되고 Please let me go, 나를 보내주세요. Have me go, 내가 가도록 맡기는 것, 즉 나를 보내도록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My boss had me go to New York. 상사가 나에게 일을 맡기고 출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ke me go, 나는 하기 싫은데 등 떠미는 느낌인데요. Don't make me go inside.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let, have, make의 뉘앙스를 알고 나니까 구분하기가 쉬워지는데요. 헷갈릴 때는 이 표현만 꼭 기억해 보세요. let은 green light, 허락을 해주는 뉘앙스. have는 yellow light, 맡기는 것, 즉 의뢰하는 상태. 마지막으로 make는 red light, 빨간색은 위험 신호인데요. 강제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한 지 몇 번 되지 않았는데 let, have, make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영어 공부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을 많이 느끼셨나요? 단순히 영어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실전에 써먹을 때 재미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름길 영어라고 하는데요. 남들은 돌아서 갈 때 우리만큼은 지름길로 가야 재미가 있게 되고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봤던 have, make, let 동사뿐만 아니라 기초동사, 필수동사, 그리고 고급 문장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추가로 있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맞춰볼게요. He had me set up. He had me set up.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한번 들려드릴게요. He had me set up. He had me set up. 그럼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문장인데요. 눈으로 읽을 때와 실제 현지인의 소리가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글자 그대로 읽혀지지 않는데요. He had me set up이 아니라 He had me set up. He had me set up. 이렇게 연속적인 소리, 즉 연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had me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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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Had him set it out. Had him set it out. 이원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have 동사 표현입니다. 이때 동사 have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의뢰하다 또는 맡기다라는 뜻인데 send it out, 그것을 보내라고 시키다, 맡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had 힘이 연음으로 had him, send it out이 연음으로 send it out 이렇게 발음되는데 같이 따라해 볼게요. Had him set it out. Had him send it out. Had him set it out. Had him send it out. Had him set it out. Had him send it out. You had him what? You had him what? 이번에는 확실히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You had him what? You had him watch. You had him what? You had him watch. You had him what? You had him watch. I made her do it. I made her do it.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동사 make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라는 뜻인데 I made her이 연음으로 I made her do it 이렇게 발음되는데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made her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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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im go. Let him go. 이번에는 잘 들리셨나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 동사 let입니다. let them go가 연음으로 되어서 let them go 이렇게 발음되는데 같이 따라해 볼게요. Let him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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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웠던 영상들이 잘 들리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He had me set up. He had me set up. Had him set it out. Had him set it out. You had him what? You had him what? I made her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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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im go. Let him go. Let him go. Let him go. 그동안 우리의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던 이유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부족 때문입니다. 사실 지름길 영어가 2022년 채널 개설 이후 3년 만에 50만을 달성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어 강의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자꾸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의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지름길 영어 개발팀에서 2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어플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첨가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들고 다녀야지만 알고 복하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책은 복습을 시켜주지 않지만 알고 복하는 알고리즘 AI가 알아서 복습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은 돈을 주고 사야지만 알고 복하는 무료입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잘 아는 동사 get이 있다는 점인데요. Get the picture, get the message,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웠던 한국식 교육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뜻이 되는 문장들, 쉽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동사 get의 뜻은 받다, 얻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get의 기본 논리는 바로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did you get the jacket?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자켓 어디서 받았어? 하지만 이때 get은 받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get, 이동하다. 어디로? jacket, 자켓 쪽으로 이동하는 것, 즉 사러 가다로 해석이 됩니다. Where did you get the jacket? 그 자켓 어디서 받았어?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켓 어디서 샀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 will get some milk. 이때에도 get이 이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 will get some milk. 우유 좀 사올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문장에서 get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I get that picture. 이때 picture의 뜻은 그림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큰 그림, big picture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큰 그림으로 이동하는 것, 즉 대충 그림이 그려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할 때 확실히 이해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Get my hands dirty. 단어 하나하나는 해석이 되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어려워지는데요. 이때에도 get 원리를 바로 적용해 보면 get,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My hands, 내 손이 dirty, 더러워지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손이 더러워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즉 험한 일을 경험하는 것, 굳은 일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 not afraid to get my hands dirty. 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To get the job, 취업을 하기 위해서. I'm not afraid to get my hands dirty to get the job.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You can't learn how to fix a car. 당신은 차 고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Without getting your hands dirty.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You can't learn how to fix a car without getting your hands dirty.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차 고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get their hands dirty, 굳은 일, 험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단어도 있습니다. get real. 리얼하다라고 할 때 리얼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리얼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검색해보면 리얼은 진짜의, 현실의 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get 동사의 원리를 적용해서 get real의 의미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get, 이동하다. 어디로? real, 현실로. 현실로 이동하는 것, 즉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진지하게 생각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It's time to get real.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시간이야. About your future. 너의 장래에 대해서. It's time to get real about your future. 이제 너의 장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시간이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get real 다음에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솔직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Can you just get real with me?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래? 이렇게 get real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하다, 솔직하게 말하다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문장 get the message.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get, 이동하다. 어디로? message, 메시지로. 다시 말해서 메시지로 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먼저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get the message. 메시지를 받다가 아니라 눈치를 채다, 말귀를 알아듣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get the message. 내가 메시지를 받다가 아니라 알겠어, 알았다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You still don't get the message. 이때 still은 아직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get 동사를 단순히 받는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동으로 이해하니까 확실히 문장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 배운 내용이 머리에 계속 남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고 힘들게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 많은 문장을 일일이 암기하려면 지루하고 영어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쉽게 복습을 해볼 텐데요. 문장을 같이 따라하면서 외워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 우유 좀 사올게. 내가 우유 쪽으로 이동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I will get some milk. 나는 굳은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m not afraid to get my hands dirty. 나는 굳은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장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시간이야. 현실로 이동하는 것. 이동하다 뉘앙스의 동사 get을 사용해서 It's time to get real about your future. 그 자켓 어디서 샀어? 자켓 쪽으로 내가 이동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Where did you get the jacket?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래? 진짜라는 의미의 real을 사용해서 Can you just get real with me?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래?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이해하다, 알아듣다의 의미인 message를 사용해서 You still don't get the message. 이렇게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한 번 더 복습하니까 확실히 기억에 새롭게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소리가 너무 빠르게 들리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들어볼게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속도를 느리게 했는데도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럼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 get your hands dirty 표현인데요. 분명 우리가 배웠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동안의 우리 영어 학습 습관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읽습니다. But you are going to get your hands dirty. 하지만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볼까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But you are going to가 연음으로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가 연음으로 get your hands dirty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럼 연음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주인공의 어깨를 보면 헨의 어깨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이때 헨에 강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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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른 원어민도 이렇게 발음하는지 들어볼까요? You don't get your hands dirty.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서 볼게요. You don't get your hands dirty. 헨의 고개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 don't get your hands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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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어는 음의 높낮이가 있고 연음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책만 보면서 글자만 보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쉬운 영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입니다.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이번 영상의 소리는 잘 들리셨나요? 우리가 아까 배운 get the picture 표현입니다. 이때에도 I think we가 연음으로 I think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you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you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you all get the picture here. I don't think you get th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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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운 문장이 잘 들리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But you're gonna get your hands dirty. You don't get your hands dirty. You don't get your hands dirty.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think we all get the picture here. I don't think you get the picture. I don't think you get the picture. 오늘 시간에는 지름길 영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알고보카 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이 즐겨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주시면
더 좋은 어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